6천만 원 지금 당장 이체해 주세요. 강원도 춘천의 한 은행에 60대 남성 한 분이 다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 일상을 누군가에게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지금 어디인지, 은행에 왔는지까지요. 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막아섰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6천만 원이 그대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강릉에서는 70대 여성 한 분이 현금 2억 원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경매로 물건을 산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게 계약금인지 잔금인지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 큰 돈을 찾아달라고만 하셨던 거예요. 이분 휴대폰에는 이미 악성 앱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이 두 분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은행 직원이 막아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우리가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이 범죄, 놀랍게도 전체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국내 보이스피싱 건수가 약 1만 6천 건인데 불과 4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기 건수는 줄어드는데 피해자 중에서 60대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의 무려 30%가 60대 이상이에요. 10명이 당하면 그중 3명이 우리 부모님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어르신만 골라서 노리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로 사람 목소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복제하는 신종수법까지 퍼지고 있어요. 엄마, 나야. 나 큰일 났어. 이 목소리가 진짜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 속아서 돈을 보내면 그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송금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보험료를 단 한 푼도 안 내고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이게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혼자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제가 직접 공식 자료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부모님 계신 분들, 이거 정말 끝까지 보시고 꼭 알려드려야 해요.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분, 혹시 이런 수상한 전화 받아보신 적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2배로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면 있다, 한 번도 없으면 없다, 이 한마디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조사하면서 정리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먼저 올해 68되신 김복순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스마트폰은 쓰시는데 은행 앱 같은 건 거의 안 들여다보세요. 자식들이 엄마, 요즘 이런 무료 보험이 나왔더더라 하고 알려드려도 아이고, 나는 사기 같은 거 안 당해. 내가 그렇게 어수룩한 줄 아니?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가입은커녕 관심도 안 두셨던 거죠. 그러다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지금 수리 맡겼어. 급하게 보낼 때가 있는데 800만 원만 먼저 보내줘. 이따 바로 줄게. 딸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딸이 쓰던 말투랑 비슷했고요. 김복순 어르신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딸이 아니었어요. 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었던 겁니다. 800만 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만약에 그 무료 보험에 미리 가입만 해두셨더라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가입을 안 하셨으니 보상은 0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하다, 지금 당장 이라는 말로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수법이요.
이거 정말 흔합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고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로 71살 박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좀 다르세요. 자식들 말 잘 들으셔서 그 무료 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서 그만 큰 돈을 송금하고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보내고 나서 이거 사기인가 싶었는데 박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에이, 나는 보험 들었으니까 알아서 보상되겠지. 그러고는 신고도, 은행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사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었을까요? 사기범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인출해버립니다. 박정호 어르신이 사흘을 가만히 계시는 동안 그 돈은 이미 사기범 손에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신고와 지급정지가 빨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돈인데 말이죠. 보험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안전장치일 뿐이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69 정말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그 무료 보험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뉴스에서도 보고 동네 친구한테도 들으셨대요. 저거 좋네. 나도 가입해야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뭐 오늘 안 해도 되겠지. 다음에 은행 갈 일 있을 때 하지. 이렇게 자꾸 미루셨던 거예요. 그러다 막상 가입하려고 보니 이 무료 보험이 아무나 언제까지나 받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원 인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한도가 언제 마감될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을 마음먹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농협은행에 직접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순 어르신은 이 좋은 기회를 미루다가 놓치실 뻔한 거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단지 다음에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몰라서 못 받고, 알면서도 미뤄서 못 받고, 잘못 알아서 손해보고. 결국 핵심은 정확히 알고 제때 움직이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무료 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건이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보장받는 건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무료 보험, 정체가 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NH농협은행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내놓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입니다. 농협은행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라는 곳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3월 24일부터 가입 지원을 시작했어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숫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만 60세 이상 국민이면 됩니다. 농협 거래 실적이 많아야 한다거나 특정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그런 까다로운 조건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이 기준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느냐?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100만 명이면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를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도가 다 차면 무료 가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이 언제일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을 원하신다면 NH농협은행에 직접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험료는 정말 안 내느냐? 네, 보험료 0원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없고 나중에 청구되는 돈도 없어요. 농협은행과 운동본부가 가입을 지원해주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험료가 0원이라는 게 처음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공짜라면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서 금융 사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 의심하기보다는 자격이 되시면 챙기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정작 중요한 보장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사기당하면 얼마를 보상해 주느냐.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직접 송금한 피해액의 70%를 보상해 줍니다. 전액이 아니라 70%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한도는 얼마냐?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이 두 가지에 대해 한도가 각각 최대 1,000만 원씩 적용됩니다.
두 개를 합쳐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유형별로 따로 본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가입하느냐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NH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인 NH 오런뱅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신분증 들고 영업점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이 보험이 보장하는 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직접 송금 피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범 말에 속아서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보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이건 왜 보상이 안 돼? 하는 일이 안 생겨요. 혹시 지금까지 이 보험에 대해 그냥 어디 가입하면 사기당한 돈 전부 다 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셨던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방금 들으신 대로 전액이 아니라 70%, 그리고 유형별 1,000만 원 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나는 농협 거래도 없는데? 만 59세는 안 되나? 이미 당한 사람은? 이런 궁금증들요. 제가 그 질문들을 다 모아서 하나씩 답을 찾아봤습니다.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혹시 듣다 보면 이것 딱 내 얘기네 싶은 게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건 메모해 두셨다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농협 거래가 아예 없는데 그래도 이 무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 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협 거래가 전혀 없는 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만 59세인데 곧 60세 되거든요. 지금 안 되나요? 그리고 나이는 만 나이로 따지는 건가요?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 만 59세시라면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알아보셔야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 명 한도가 있어서 60세 되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도가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세 번째 질문, 이거 자녀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자식인 제가 대신 가입 신청을 해드릴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입 시점이나 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통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농협은행에 미리 문의하신 뒤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시거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넘으셨는데 아직 이 보험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통화 한 번이면 되거든요. 네 번째 질문. 보험료 정말 한 푼도 안 내요? 처음만 공짜고 나중에 슬그머니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보험료 없이 무료로 가입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는 상품이에요. 다만 보장기간이나 갱신 조건 같은 세부 사항은 가입하실 때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요. 다섯 번째 질문. 그래서 사기당하면 전부 다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이에요? 이건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직접 송금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고 한도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각각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보내셨다면 그 70%인 700만 원이 보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액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무엇보다 애초에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게 함정이 많은 부분이에요. 중고거래로 물건값 보냈다가 사기당했는데 이것도 이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이 보험이 보장하는 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직접 송금 피해입니다. 그런데 물품 대금 사기, 그러니까 물건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실제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령에서도 물품 대금 사기나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 생긴 피해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거래 사기는 이 보험이나 환급제도와는 별개로 봐야 하고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 질문, 이미 사기를 당한 다음에 가입하면 그 피해도 소급해서 보상해 주나요?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피해를 나중에 가입해서 보상받는 건 일반적인 보험 원리상 어렵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더더욱 미리 가입해두는 게 중요한 거죠. 일이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가입하면 늦습니다. 질문들을 쭉 보다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지죠.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사기를 당한 뒤에 일부를 보상해주는 사후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보험 말고도 사기당한 돈 자체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또 다른 국가제도가 따로 있어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둘 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면 보호막이 두 겹이 됩니다. 이제 헷갈리기 쉬운 제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딱 감이 잡히실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비교입니다. NH농협은행의 무료 보상보험과 국가가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이 둘의 차이예요. 보상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내가 미리 가입을 해뒀다가 사기를 당하면 보험사가 피해액의 70%를 한도 안에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핵심은 미리 가입이고 돌려주는 건 내 돈이 아니라 보험금입니다. 반면에 피해금 환급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가입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제도예요. 내가 사기범 계좌로 보는 그 돈을 사기범이 미처 빼가기 전에 계좌를 묶어버린 다음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 돈을 그대로 되찾아오는 방식입니다. 보험금이 아니라 내가 잃은 원금 자체를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사기를 당하면 먼저 환급제도로 내 돈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된 부분이나 추가 손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이런 두 겹의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당장 부모님이 사기로 돈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보험사부터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경찰과 은행부터 찾으시겠어요? 정답은 잠시 뒤에 분명해질 텐데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교,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의 차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죠.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겁을 줍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나 폰 고장났어 하는 그 수법이요. 이 보험은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되 한도를 각각 최대 1,000만 원으로 따로 적용한다는 점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비교는 사기를 당한 직후에 쓸 수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예요.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 둘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걸 막아주는 서비스예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등록해두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걸 제한해지는 제도고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을 막고 다른 하나는 신규 개설을 막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나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사기당해도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보상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박정호 어르신이 딱 이 함정에 빠지셨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게 먼저예요. 신고와 지급 정지가 빠를수록 환급제도로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여기서 제가 조사하면서 솔직히 좀 답답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도만 놓고 보면 환급제도도 있고 안심차단도 있고 이제 무료보험까지 생겨서 그럴듯하게 갖춰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작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당하시는 어르신이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는 사람만 챙기는 구조라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봐요. 제가 항목을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본인이나 부모님 상황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항목.
만 6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이 무료 보상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다? 해당되시나요? 이건 가입만 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입한 사람은 피해 시 70%를 보상받는데 안 한 사람은 0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항목. 나중에 하지 하면서 가입을 자꾸 미루고 계신다. 앞에서 정말 순 어르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100만 명 한도가 있어서 미루다 보면 무료 가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rum은 곧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항목.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전화번호를 모르신다.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이 두 개를 모르고 계시다면 막상 일이 터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사기는 신고가 1분이라도 빠른 게 돈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네 번째 항목. 돈을 보낸 뒤에 지급 정지만 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 위험한 착각이에요. 지급 정지를 전화로 요청한 뒤에 3영업일이 지나고 14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묶어놨던 계좌의 지급 정지가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기범이 다시 돈을 빼갈 수 있어요. 묶는 걸로 끝이 아니라 서류까지 마무리해야 진짜 끝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이 보험이 모든 사기를 다 보상해준다고 알고 계신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장 대상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직접 송금 피해예요. 물품 대금 사기 같은 건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보장 범위를 잘못 알고 계시면 정작 필요할 때 왜 보상이 안 되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항목. 보이스피싱 피해와 메신저 피싱 피해의 한도가 합쳐서 1,0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다. 아니에요. 두 유형 각각 최대 1,000만 원씩 따로 적용됩니다. 이걸 합산으로 잘못 알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적게 청구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항목. 의심스러운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본 적이 있는데 별다른 조치를 안 하셨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그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깔리면 내 정보가 줄줄 새고 나도 모르게 대출까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엔 여신거래 안심 차단이나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안 해두셨다면 2차 피해의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여덟 번째 항목. 내 명의로 나도 모르는 통장이나 휴대폰이 개설돼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명의 도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이걸 방치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8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 특히 60세 이상이신데 아직 무료 보험에 가입 안 하셨다는 첫 번째 항목, 그리고 112와 1332 번호를 모르셨다는 세 번째 항목, 이 두 개는 혹시 이미 해결해 두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바로 이게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될 부분입니다. 체크해보니 마음이 좀 급해지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 항목들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하는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들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 실제 행동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메모하셔도 좋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가 터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무료 보험 가입이에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로 가입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NH오런뱅크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입하고 나면 보장 범위와 한도가 적힌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100만 명 한도가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요. 마감 시점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농협은행에 전화로 가입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이제부터는 혹시라도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행동 순서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돈을 보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세요. 전화 3군데입니다. 첫째가 경찰청 112, 둘째가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이 세 곳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지급정지가 뭐냐면 사기범 계좌에 들어간 내 돈을 빼가지 못하게 계좌를 묶어버리는 조치예요. 이게 빠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4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묶는 방법도 있어요. 거래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사이트에서 내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이고요.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라는 곳도 있는데 번호가 1566-1188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좋은 무료 보험을 농협 한 곳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은행을 거래하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런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챙길 수 있게요. 그러면 나는 농협 거래가 없어서 하고 고민하실 일도 없을 테니까요. 바람은 이쯤 하고 다시 실전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급 정지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죠. 전화로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이 지나고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 정지가 풀릴 수 있으니 꼭 지키세요. 신청서를 내려면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다음 이 확인원과 신분증을 들고 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공고가 난 뒤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사기범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러고 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정해서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내 원금을 되찾는 정식 절차이니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렀거나 악성 앱이 깔린 것 같다면 후속 조치도 잊지 마세요. 우선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서 더 이상 정보가 새지 않게 막은 다음 통신사를 통해 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은행에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신청하시고요. 내 명의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돼 있는지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와 함께 가입해둔 농협은행 보상보험으로 보상 청구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 유형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보실 생각이세요? 부모님께 어떤 번호부터 알려드릴 계획인지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6천만 원, 그리고 2억 원. 은행 직원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라졌을 돈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진 않습니다. 한 번의 송금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료 보험에 가입조차 안 해두셨다면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보상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사기 건수는 줄어드는데 피해자의 30%가 여전히 60대 이상이라는 그 숫자,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골라서 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억울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미리 알고 미리 챙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바로 2가지만 해주세요. 하나,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가까운 NH농협은 영업점이나 NH오런뱅크 앱에서 무료 보상보험에 가입하시는 것. 둘, 휴대폰에 경찰 112와 금융감독원 1332 이 두 번호를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는 것. 이 2가지만 해두셔도 오늘 시간을 들여 영상을 보신 값어치는 충분히 하신 겁니다.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예요. 60세 이상이면 보험료 없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피해를 당하면 직접 송금액의 70%를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각각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를 당했을 땐 보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고와 지급 정지가 가장 먼저라는 것. 이 3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큰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영상이 가장 필요한 분들은 어쩌면 이 영상을 직접 못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님, 옆에 계신 배우자분요. 그러니 오늘 이거 그냥 혼자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전화 한 통 드려서 엄마 60세 넘으면 공짜로 드는 보이스피싱 보험 있대. 농협 가서 신분증만 내면 돼.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폰에 112랑 1332 번호도 직접 저장해 드리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겠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댓글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정보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진짜 도움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